안녕하세요. 조쌤이와 수다의 조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상심리 전문가이시자 권위자이신 최승진 교수님하고 ADH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진 교수님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최승진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임상심리학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에서 15년 동안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된 지는 이제 4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하고의 인연은 2005년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 네. 벌써 17년이 되었어요. 와, 오래됐네요. 네. 2005년도에는 이제 제가 전문 상담 교사 초보자로서 교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나름 이제 어디 가서 뭐 말을 할 수 있게 된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이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네. 하기로 한 것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그 ADHD 하면 물론 잘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 중에는 또 ADHD가 뭐지? TV에 나오기도 하고 잘 이렇게 많이는 들어봤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교수님, ADHD가 뭘까요? 네. ADHD는 영어로 이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이제 앞에 두 문자를 따서 ADHD라고 부르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장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ADHD의 이제 행동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학교에서 좀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이런 행동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진단명처럼 이제 주의력의 결핍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요. 부주의한 상태들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사소한 자극이 있어도 쉽게 이제 주의를 빼앗긴다거나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이건 이제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데 초점을 기울여서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핵심적인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잉 행동 이런 양상들이 네. 많이 나타나죠. 어디 막 기어오르기도 하고 또 말도 많이 하고 과잉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고요. 또 이제 충동성의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류의 문제들이 ADHD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가 어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할 뿐더러 선생님의 말을 끊고 계속 이렇게 본인이 더 이제 나서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네. ADHD에 대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뇌에 특히 여기 앞쪽 이제 전두엽이 이제 억제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위입니다. 이 전두엽이 우리가 어떤 충동성이 올라오면 충동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런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쪽 뇌에 문제가 있거나 또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뭐 세로토닌 등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불균형이 생겨서 이런 이제 ADHD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때문에 생물학적인 원인 또 환경적인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이런 이제 ADHD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학부모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모님이 계세요. 네.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이제 그 출산 시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것도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때는 뭐 제가 좀 잘 몰랐으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문제라든지 생물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종종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교우관계뿐만이 아니고 학습장애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이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케어를 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케어를 해서 이 아이들이 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되는데요. 네. 그런 좋은 또 방법들이 혹시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ADHD가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 개입 방법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그게 적응 생활, 학교 정학이나 또 가정, 또 또래 관계 이런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 행동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적인 개입이 1차적으로 우선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 사회적인 개입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또 중요하고, 또 충동성이 이제 올라왔을 때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들도 높일 수 있고, 또 이 ADHD가 순수하게 ADHD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서적인 문제, 또 학습의 문제, 또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약물 남용이라든지 청소년 비행, 나중에 성격 장애 이런 이제 다른 공발 장애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개입에 있어서는 조기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개입과 더불어서 심리사회적인 개입으로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기술을 높일 수 있는 또래 관계에서 충동성이나 주의력 부족 때문에 또래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 능력도 이렇게 ADHD의 치료 개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학교 장면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 아이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잘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충동성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부주의하게 또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학교 선생님 또 또래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그것이 아이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규칙에 맞게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에 따라 선생님도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행동 수정의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행동 수정의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처벌이나 강화와 같은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모델링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ADHD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서적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개입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 학교에서는 정말 그 따돌림의 문제로 이렇게 나중에는 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견디지도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친구들이 조금 서로 이 선을 긋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서 이제 교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법들을 저도 학교에서는 적용을 해서 네. 좀 좋은 효과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가정에서는 또 상호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네. 학교하고. 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정서적인 문제,
특히 그 ADHD는 품행장애나 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되어서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또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교수님께서 뭐 교사나 또는 학부모님한테 네.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해주십시오. 이제 ADHD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신 장애들이 일종의 이제 낙인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는 ADHD야, 혹은 뭐 너는 뭐 발달에 문제가 있어 등등 이런 낙인이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낙인 찍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부모님이나 또 가족 또 학교 장면에서도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ADHD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ADHD에 대해서 헌터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헌터 스쿨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내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헌터라는 게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아주 원시 시대 때는 오히려 ADHD 아이들이 이 환경 안에서 보다 더 잘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은 ADHD 아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고 또 조용히 있어야지만이 좀 적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원시 시대 때는 그 헌터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DHD 아이들이 자신의 내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이나 학교 또 친구들 모두가 좀 애를 써주시면 ADHD도 함께 어울려서 좋은 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동명대학교가 너무 부럽습니다. 교수님처럼 이렇게 뛰어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최승진 교수님을 보유한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상담 심리학과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또 학과 중에 한 축이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어려운 사람,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봬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